안녕하세요. 말랑말랑입니다. 누가 몰랑몰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말랑말랑과 몰랑몰랑은 천지 차이예요. 몰랑몰랑은 굉장히 제가 섭했습니다. 말랑말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지난주에요. 오늘 주제는 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프로이드의 꿈과 융의 꿈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옛날에 한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대 때 20대 때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프로이드의 꿈을 이렇게 꿈을 해서 막 들고 다니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읽으니까 그때 느낌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야, 이거 일주일 만에 공부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회선, 공부는 그건 좀 더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배반의 장미, 배신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 많이 당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소제목으로 도와주면 배신당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조금 더 업게 이야기해볼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도와주면 악물한다인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대요. 근데 제가 요즘 말랑말랑을 통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이 악물이 순수 한국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이 내용 악물 하다 보면 배신 얘기를 못 하니까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말랑말랑을 찍은 것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서 맨날 그래요. 팔뚝에 살이 쪘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공중에 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잔데 이쁘게 나와야죠. 그쵸?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도와주면 반드시 배신한다. 그리고 검은 머리는 돕지 마라. 짐승은 보은을 하는데 검은 머리 사람은 여기서 검은 머리란 건 그러면 노랑 머리는 도와주면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검은 머리라 함은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도와주면 반드시 배신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저도 많이 당했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것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말랑말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거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라고 생각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A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A에 대해서 나쁜 감정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내가 A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은 도와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 A가 왜 나를 욕을 할까? 나는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B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사람들 있는 앞에서 사람들이 A하고 C하고 어때? 라고 하니까 A보다는 C가 낫지라는 말을 했더라. A는 너가 A를 도와주니까 너가 자기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C의 편을 드는 순간 배신감이 10배라고 하더라 라고 B가 전해준 거예요. 듣고 있는 본인은 너무 놀랐대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보니까 가물가물 기억이 난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이건 악마 편집을 당한 거죠. 앞뒤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A가 다 잘하는데 이 한 부분은 C가 나라고 했는데 다 잘린 거죠. 앞뒤가 잘리고 C가 나만 A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그 부분을 듣고 그 사람을 완전히 원수로 생각했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겪었던 얘기예요. A가 B를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B와 제가 잠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B가, 제가 볼 때는 B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관계가 A랑 훨씬 친하니까 B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B랑 하면서 A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나는 A가 참 좋아요. 사람이 참 괜찮죠. 근데 A가 힘든 과정을 되게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A를 더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A가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을 끊었어요. 알고 보니 B가 A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애가 너를 보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여러분 지금 보셨죠? 앞뒤 이렇게 다 끊으니까 어때요? 제가 이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는 앞에 얘기했죠. 나는 A가 참 좋아. 그리고 끝은 뭐죠? 나는 그래서 A를 도와주고 싶어였는데 가운데 A는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면 이야기하게 되니까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A는 완전히 오해를 하고 돌아섰고요. B는 왜 그랬냐면요. A와 제가 친한 걸 싫어서 가운데서 이간질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옛날 같으면 뛰어가서 A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자 되면 하자. 제 성격상.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그 정도에 넘어갈 A라면 더 이상 가까이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저도 A한테 실망을 했던 거죠. 왜? 나를 그렇게 몰랐나?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나? 정말 나를 믿으면 나한테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인연이 이까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도 B도 저는 그냥 연락을 다 끊었어요.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아파요. 왜? 전 A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A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제쯤 살다 보니,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부신들이 보시면 저를 보고 네가 뭘 안다 그래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쯤 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실을 다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인연이 끊어질 때 끊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배신은요, 등을 돌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연이 끊어질 때는 인연을 끊기 위해서 무엇인가 모티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 배신 많이 당했거든요. 처음엔 너무 상처가 됐었어요. 왜 저 사람이 날 배신할까, 저 사람이 배신할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와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제가 등 돌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저한테 이 사람이 널 욕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등을 돌리고 저는 저 사람이 제 욕을 했으니까 라고 저 사람이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가운데서 말을 옮긴 사람이 사실은 잘못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 가서 따지기도 저는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네 욕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럴 때 있죠. 내가 니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럴 때 그 이야기에는 부풀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웬만하면 누가 누군가를 욕했을 때 전달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쩔 때 제가 전달하느냐. 얘는 계속 이 사람을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얘를 너무 믿을 때 도저히 못 참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그래요. 미쳤지. 또 했어.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정말 없어요. 저는 어떤 남자가 바람 피는 것을 부인한테 제보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고 난 뒤에 또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왜냐면요, 부부 사이에도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배신을 당한 그 원인은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제 입이 방정일 때도 있었고요. 제 눈빛이 방정일 때도 있었고요. 제 행동이 방정일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의협심으로, 때로는 불의를 못 참아서, 때로는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내 속에 우라통이 터져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이거는 제가 많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람은요,
막 이게 불우할 때, 예를 들면 유학생이 처음에 유학을 가면요,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말 못하죠. 기죽었죠. 그 주변 동네 다 낯설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동네의 현지인, 한국인을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 도와주죠. 처음에는. 왜? 불쌍하니까. 그러면 그 한국인이 하늘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의 추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말 못하죠. 잠깐만요. 저 지금 관공서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 비자 연장해야 돼요. 저 집이 이상해요. 물이 터졌어요.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인은요, 진짜 불쌍해서 도와줘요. 그러면 막 그 도움을 받아요. 근데 점점 자기가 크죠. 말도 좀 늘기 시작하고 자리도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도와줬던 그 사람의 그 도움을 인정 안 하고 싶어지는 날이 와요. 왜? 나의 흑역사니까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지, 그때는 말도 못했어. 지금은 저렇지, 그때는 완전히 찔찔 울면서 막 엉엉 울었어.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괜찮은데 또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안 째는 게 있죠. 야, 쟤 많이 컸다. 이러면서 많이 컸다. 아유, 전에는 말도 못하더니. 이런 말이 귀에 들려오면 당사자는 이 사람의 은혜를 알지만 기억을 잠궈버립니다. 어떻게? 도움받았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내 욕한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본인이 또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 도와줄 때 뜯어갔다. 등쳐먹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말을 만드는 것처럼 하다 나중에 그게 진실인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본인은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줬던 저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이 좋았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를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찾을 수 있지만 다시 안 만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명태라고 하나, 노가리라고 그러죠. 노가리를 이렇게 뜯어 먹으면요, 내 뱃속이 채워지면서 뭐가 남죠? 뼈가 이렇게 남잖아요. 내 기억의 한 구석에는 폐잔병들이 남아있는 거죠. 나를 배신하고 가는 사람. 계속 그 사람들과 연락이 끊겨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약에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껄끄럽고 떨떠름하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내가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요, 크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배신을 크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배신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많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정말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돌아보니 아마 그 안에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돌아보니 나는 했는지 모르는 나의 작은 말실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말이 화를 부르고 말이 업을 쌓는다는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할 말이 있으면 허벅지를 꼬집고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방법 같아요. 특히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너무 가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전화를 해서 핑계를 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근데 그래 참자 하고 허벅지를 꼬집고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될 상황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특히 눈에 보여서 저 불의를 못 참을 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참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따지고 싶은 말, 진위를 가리고 싶은 말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정말 바로 이거였죠. 야,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왜 그거죠. 지금 시방 네가 내 욕했냐, 딱 이 버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욕을 했다, 누가 전달해주죠.
그러면 전달해준 사람을 쳐다보면 제가 속으로 듣고 생각해요. 너는 나한테 진실을 전달한 걸까? 그리고 그냥 진짜 대면대면 하게 돼요. 왜? 참 인생이라는 게요. 걸어가다 보니 이런 날 저런 날 볕던 날 이런 날 많은데 그 모든 날들이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날들이더라고요. 근데 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미래라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재료를 조합하기도 너무 힘든 날에 이런 걸로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나를 배신했어. 제가 나를 배신했어. 하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미래라는 그 꿈을 만들기까지는 그 빵을 만들기까지는 재료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고통이라는 재료도 들어가거든요. 그 배신의 한 조각은 그냥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즘은 좀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신당하면 열받죠. 근데 방금 빵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열 안 받아요. 전 요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방금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배신당했다고 열받지 마세요. 열받으면 암 생겨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신받고 배신당하고 그 열받음을 어떻게 승화하실 것이냐, 승화를 시킬 것이냐. 종이에 써요. 구겨서 입에 집어넣어요. 그거 씹어 먹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전 그것도 해봤어요. 너무 열받아서. 근데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의 빵에 들어가는 재료로 고통이 있는데 방금 받은 그 배신은 그 고통의 한 조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배신은요. 도와주면 당해요. 근데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도와준 건 잊어버리세요. 멋진 말 있잖아요. 내가 줬던 사랑은 잊어버리고 못 따준 사랑만 기억하라. 너무 명언이지 않아요? 저는 사람은 그렇대요. 빌려준 것은 기억하고 빌림을 받은 건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그걸 응용하자고요. 내가 준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고 내가 줬던 사랑은 잊어버리고 못 준 것만 더 생각하자. 배신에 아파하지 마세요. 자, 요즘 철학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직까지 꿈은 한 2, 3주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설탕과 소금의 차이를 해보려고 그래요. 설탕과 소금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얗게. 앵무새 설탕은 덩어리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설탕과 소금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설탕은 돼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설탕과 소금의 차이. 우리는 그 한 끗 차이에 살고 있다는 거. 다음에는 설탕과 소금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배신당해서 슬퍼하시는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응아가 간 거고요. 갈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 3개 치고 나한테서 가는 사람은 더 큰 화가 올 걸 그걸로 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죠. 그럴 땐 종이에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구겨서 입에 집어넣고 우물우물 씹으세요. 넘기지는 마세요. 뱃속에 병 걸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뚝에 가늘게 나오게 팔을 계속 이렇게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붙었어. 팔을 계속 이렇게